거실 공기가 완전히 가라앉았을 때 형님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는 듯 열쇠를 꼭 쥔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열자. 그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마치 집안의 긴 시간을 끊어내는 신호 같았습니다. 재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서랍장 앞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저는 그 뒤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느낌이 날 정도였습니다. 형님은 조심스럽게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찰칵! 작은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서랍장 문을 천천히 당기자 오래된 나무가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양말도 서류 더미도 장식품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얀 봉투 하나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유언장 한 동수, 검은 펜으로 쓰인 글씨는 단단하고 어딘가 미안함이 배어있는 듯 했습니다. 형님은 봉투를 꺼내 들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재호야, 응, 같이 보자.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형님은 봉투를 조심스레 뜯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종이 2장이 들어 있었고 그 중 한 장에 아버지의 필체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먼저 형님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재진이에게 평생 내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워 미안하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형님이 숨을 삼켰습니다.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장남이라고 형이라고 내가 울 때도 혼낼 수밖에 없었던 날들이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다. 형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그 떨림을 보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형태로 이 두 형제를 감싸고 있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형님이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줄을 읽으려 할 때 재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잠깐, 나도 읽을게. 그는 형님 손에서 조심스럽게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줄을 이어가며 읽었습니다. 둘째 재호에게 내가 마음이 여린 걸 내가 잘 안다. 그래서 늘 너에게 더 다정하게 대하려 했다. 그게 오히려 너를 약하게 만든 건 아닌지 이제 와 생각해본다. 재호 눈가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두 아들 모두 소중하다. 사랑에는 차이가 없었다. 다만 표현이 달랐을 뿐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두 형제의 어깨가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의 핵심 부분이 나왔습니다. 집 한 채와 남은 예금은 모두 재진이 명의로 한다. 대신 재진아. 재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형님이 이어 읽었습니다. 너는 평생 동생을 지켜라.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나누라는 말이 아니다. 동생이 이 집에서 외롭지 않게 해달라는 말이다. 그 말은 상속의 지시가 아니라 가족의 마지막 부탁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내가 동생보다 강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부탁하는 거다. 내가 못해준 말과 손길을 너라도 채워다오. 형님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재호야, 너는 이 집의 둘째 아들이 아니라 내 마음의 첫째였다. 그걸 끝까지 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 한 문장을 읽는 순간 재호는 종이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어깨가 크게 들썩였고 참아왔던 울음이 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나한테. 그의 목소리는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아닌 복합적인 울음이었습니다. 형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언장을 숨겼어. 그는 털어놓듯 말했습니다. 너는 이 문장을 보고
아버지를 미워하게 될까봐 재호가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었습니다. 왜? 그가 물었습니다. 왜 아버지를 미워해? 이렇게까지 나한테 말해주려고 했는데 형님은 종이 위에 시선을 떨군 채 말했습니다. 집은 다 내 명이야. 그게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어서. 불공평한 건 그게 아니라 형 혼자 알고 있었다는 거야. 재호가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은 처음 듣는 게 아니라 처음으로 확인하는 거야. 그 말에 형님은 고개를 떨구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잠시 세 사람 모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유언장 종이만이 조용히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이제는 서로를 오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미경 씨, 형님이 낮게 불렀습니다. 나는 동생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재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만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형이 장남이라서 무조건 더 편했을 거라고 혼자 속으로 얼마나 욕했는지 알아? 두 사람의 눈빛이 처음으로 정면에서 부드럽게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서로를 향한 미움이 아니라 늦게야 서로를 이해하게 된 어색한 동지감 같은 것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이 집의 가장 큰 서랍이 비로소 조금 열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유언장을 읽은 뒤 며칠 동안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싸우는 일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다정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로를 피하지 않는 눈길이 생겼습니다. 서랍장 앞을 지날 때마다 두 사람 모두 잠시 멈추었다 가곤 했고 식탁에 앉으면 예전보다 한두 마디 대화가 더 오갔습니다. 어느 저녁 형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재호야, 응, 집 문제. 나 혼자 갖고 있는 거 나도 마음이 편치 않다. 재호가 국을 뜨던 손을 멈췄습니다. 내가 정리 좀 해볼게. 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은 나누고 아니어도 내가 너무 부담 느끼지 않게. 그 말은 완벽한 양보도 완벽한 해결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형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한 걸음이었습니다. 재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집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만 알고 싶었어. 근데 알았잖아. 그걸로 솔직히 많이 충분해. 그 말 뒤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님은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도 내 마음 편하려면 뭔가 해야겠더라. 그 말은 자신의 죄책감과 책임감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기 위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재호와 형님은 나란히 거실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는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둘 다 화면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형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술 한잔 할래? 형이 먼저 그런 말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재호가 웃었습니다. 흐릿한 웃음 속에는 조금은 어색한 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소주잔 2개를 꺼내오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됐다. 이 나이에 평생 쌓인 상처를 하루아침에 다 풀어달라고 하는 건 욕심일지도 모른다. 둘은 말없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딱 짧게 울리는 잔소리가 이 집에서 새로 시작되는 침묵의 첫 페이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아직 묻지 못한 말들이 남아 있었고 유언장 마지막 문장들이 각자 마음속에 다른 의미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등을 돌린 채 서랍장을 피해 지나가던 두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서랍장 앞에서 같은 방향을 보며 서 있을 수 있는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잠시 거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과 재호는 나란히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여전히 어색한 공기가 있었지만 그 공기 속에 예전에는 없던 따뜻함이 아주 옅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한번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바람 사이로 조금은 가벼워진 집안의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나도 숨을 쉴 수 있겠다. 내내 두 사람 사이에서 말을 아끼고 눈치를 보던 제 마음도 조금씩 놓여가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은 재산을 나누는 종이가 아니라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는지 남긴 마음의 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를 우리는 너무 늦게 펼쳐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서로의 말을 더 들어줬다면 이 집의 시간은 또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쉬움은 아마 평생 어딘가에 남아있겠지요.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이 늦은 이해조차 이 집안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다고. 다음 날 아침 거실에 놓인 서랍장 위로 부드러운 햇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어제까지 어둡기만 했던 나무결이 조금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서랍장 위를 한번 쓰다듬고 집을 나섰습니다. 재호는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두 사람 사이를 굳이 매만지지 않은 채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완전한 화해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향해 등을 돌리지 않는 것, 그 정도면 이 나이에 시작하는 새 가족 이야기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유언장 잘 받았습니다. 남기고 가신 건 집 한 채가 아니라 이 집 사람들 마음을 다시 잇는 실 한 줄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형이 감춘 유언장, 내 이름은 없었다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형과 내가 함께 읽은 유언장, 우리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로 조용히 그러나 깊게 마무리되었습니다.